오늘 영상 저장 시작하면서 시작할게요. 뭐 일기인데 이게 난 지금 끝일 수도 최고로군. 있으니까 리바운드 받을까? 일단은 들을 수 있는 만큼만 들어보시고 투비 메타, 투비포가 메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시간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할 거고 두 번째는 같이 들어와서 하는 걸로 슈카미도 안녕. 포가 캐릭터 결론적으로는 태섭 미만자. 왜냐면 태섭이의 그 패스 버프가 있고 그리고 패스 속도가 확실히 달라져서 나도 뭐 슈가미나 꾸우랑 하면서 다른 캐릭터들도 해봤어. 뭐 3장 뭐 다크이진도 해보고 했는데 태섭이여야만 투비포가가 좀 더 수월하고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태섭이가 가장 좋고, 뭐 태섭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3장으로 투비포가 하는 친구들도 많고 가끔 다크이진으로 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하는 방법만 잘 안다면 캐릭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손가락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연습을 먼저 하면 캐릭터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보면 퍼센트로 따진다면 한 20, 30% 정도 영향을 더 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뚜비포가 할 때는 스킬하고 옷 세팅을 나 같은 경우에는 스틸, 몸싸움, 덩크 옷을 입고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그 이유는 블락 수치는 어차피 태섭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블락을 높이나 안 높이나 안 밟혀요. 그리고 대부분 슈가 수비를 하기 때문에 방해 효과만 제대로 줘도 한 경기당 한 3점 하나 먹힐까 말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로 세팅은 자, 모자는 덩크, 상의도 덩크. 덩크 옷을 쓰는 이유는 더클이나 덩크가 튕기는 확률이 훨씬 더 낮더라고 해보니까 3점 옷을 안 입어도 어차피 3점은 두 개 중에 하나, 정말 안 들어가도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경기당 많이 싸봐야 두세 개 사이에서 끝나기 때문에 굳이 3점 옷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3점 옷을 입어봤을 때의 장점은 첫 번째 3점이 튕겼을 때 두 번째 3점과 세 번째 3점이 들어갈 확률이 좀 높아. 그 차이.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그건 무시해도 되고, 하의는 달리기, 신발은 몸싸움, 장신구도 몸싸움과 스틸 세트로만 입거든요. 그래서 인셉이나 스틸 위주로만 플레이를 하고 덩크 플레이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스킬 세팅 보여줘야지. 스킬은 제가 쓰고 있는 스킬은 이렇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풀컷, 롤케, 360, 덩크는 360이 좋아요. 360, 그리고 럼페, 슈페, 논슛, 더클, 페이드어웨이 이렇게 쓰는데, 페이드어웨이랑 사이드 스텝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각각의 슛의 차이라든지 활용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투비포가 할 때는 페이드어웨이를 많이 쓰는 편이고 스포팀 할 때는 사이드 스텝을 많이 쓰는데, 뭐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스킬과 옷 세팅 끝이죠. 간단하죠. 스틸과 몸싸움과 덩크 옷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턴 계산, 이쪽 부분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턴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비계 슛 패턴이나 슈가, 스포, 뭐 포가 이런 것들의 슛 패턴을 아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 개 중에 노막 기준 3개 중에 2개는 무조건 들어간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만약에 빅이 첫 번째 노막 미들이 들어갔다. 다음 째 노막 미들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세 번째 노막 미들은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가 무조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미들이 노막으로 튕겼다 라고 한다면 다음 슛은 미들로 쏜다면 그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두 번째 슛을 3점으로 쐈다고 한다면 90% 확률로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미들이 노막 튕기고 두 번째 3점 노막이 튕겼다. 그러면 세 번째 3점은 마크 상관없이
99% 확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미드를 튕기고 3점 노막 튕겼을 때 세 번째 3점을 노릴 때는 면상이든 뭐든 신경 쓰지 않고 쏴도 안 발리기만 하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슛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 노막 슛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슛은 안 들어갈 확률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가면 돼요. 투비포가는 빅들이 슛을 많이 쏘질 않아요. 4번에서 5번 사이에서 끝나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5번씩이 되겠죠, 각각. 그러니까 총 10번. 우리 뭐 A라는 빅은 몇 개를 어떻게 쏴서 몇 개가 들어갔다. B라는 빅은 어떻게 쏴서 어떤 것이 안 들어갔다라는 걸 외우면서 본인들이 턴을 계산을 해야 돼요.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첫 번째 슛을 마크로 쏘면 안 돼요. 첫 번째 슛을 마크로 쏘게 되면 두 번째 패턴까지는 읽을 수 있는데 세 번째 패턴부터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 마크 슛이 만약에 들어가 버렸다면 그 두 번째 슛이 노막이어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논슛 각을 만들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빅들이 천국현님 안녕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빅들이 첫 번째 슛은 무조건 노막으로 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슛 패턴 따지는 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되고요. 슈가의 3점 패턴은 뭐 슈가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최대한 마크를 주고 마크 슛이 한번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노막 첫 번째 3점은 안 들어가고요. 두 번째 노막 3점은 5대5예요. 그래서 마크를 최대한 주면서 마크 슛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백업 콜을 안 합니다. 어차피 마크 슛이 들어갔으니까 백업 오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밝기만 해도 최대 5개 이상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슈가의 3점 패턴은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슈가한테 노막을 주면 안 된다는 점이죠. 슈가한테 노막을 주게 되면 그 다음 슛이 이게 그 버프가 쌓이기 때문에 그 다음 슛이 노막이라고 한다면 들어갈 확률이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백업이 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스포의 3점과 미들 패턴에 대해서는 스포는 일단 노막 기준으로 보면 3개 중에 2개는 무조건 들어가긴 하는데 첫 번째 미들이 노막으로 안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다음 노막 3점과 노막 미들 세 번째 노막 미들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노막 미들이 튕기면 3점 하나 미들 하나가 정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마크를 해준다거나 블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스포가 3점 노막이 하나가 튕겼다 라고 한다면 미들은 노막 기준으로 100% 들어가고 마크는 거의 7, 80% 확률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 수비를 잘해줘야 돼요. 뭐 결론적으로는 슈가랑 스포는 무조건 마크를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크 슛이 들어가게 된다면 다음 노막 슛은 튕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크를 주는 수비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 패턴을 읽고 이 사람이 3점이 있다 혹은 미들이 있다. 슈가가 이번에는 면상도 들어갈 거예요. 라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슈가 면상이 들어가는 경우는 노막 미들이 한번 튕겼다거나 노막 3점이 2개 튕겼을 경우 거의 없긴 한데 노막 3점이 하나 튕기고 면상 3점이 2개 튕겼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면상 3점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져서 이럴 때는 꼭 백업 블락을 요청을 하는 게 맞고요. 포가의 슛 패턴 그러니까 투비 포가에서 포가 입장에서 슛을 어떻게 쏘아야 되느냐 첫 번째 미드를 노막으로 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안 들어가면 그 다음 노막 3점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미들 노막도 들어갈 확률이 거의 높아요. 한 90% 이상 돼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미들이 마크였는데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2개의 외곽 슛은 안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3점 슛도 마찬가지. 노막 3점이 만약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다음 3점은 거의 높은 확률로 들어가고 그 다음 세 번째 미들도 높은 확률로 들어가는데 포가 3점이 밟힌 상태에서 들어갔다 하면 최대 3개까지 노막이 안 들어가요. 강력한 방어를 받고 안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최대 3개까지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점수차가 좀
뭐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뭐 예를 들어서 3점 차로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스포가 3점이 있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면, 근데 만약에 상대방의 그 포가가 지금은 갑자기 안 들렸다고? 지금은 들려? 들려? 어디까지 들었어?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줄래요? 어디까지 들었어? 지금 슈가 이야기, 스포 이야기까지 어디까지 들었어? 포가 강방 거기까지? 오케이. 포가부터 다시 설명드릴게요. 포가 강방 3개까지 튀는 것까지는 확실히 봤어요. 예, 오케이. 거기부터 갈게요. 그러면 포가가 강방으로 3개가 미안해요. 포가가 강방으로 3점 슛이 들어갔으면 그 뒤에 최대 3개까지 노막이 안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스포포가 조합인데 포가가 강력한 방어로 3점을 쐈거나 방어로 3점을 그 마지막 턴에 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과감하게 포가를 버리고 스포 마크를 가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패턴들을 읽으면서 경기를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으니까 패턴을 꼭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읽은 패턴을 서로 공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스포 3점 있어요, 스포 미들 있어요, 슈가 면상 3점 있어요. 서로 공유를 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뭐 슈가 3점 있으니까 백업을 가라 라든지, 스포 3점 있으니까 뭐 파포를 버려라 라든지, 마찬가지겠죠. 상대방 빅이 원빅이거나 투빅인데 상대방 빅이 뭐 미들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덩크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 백업을 과감하게 와달라 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읽으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경기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경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턴 계산한 방법이고, 이거는 뭐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려드린 부분들은 꼭 인지를 해주세요. 기억하셔야 될 게,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처음에는 보시면 마크는 3개 중 1개가 들어간다, 노마크는 3개 중 2개가 들어간다, 이것만 기억하면서 패턴을 이어가셔도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 슛이 마크였는지 노마크였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떠한 슈터가, 아니 어떠한 뭐 상대방이 어떤 슛을 어떻게 쐈는지 그걸 기억을 하면서 서로 공유를 하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다음, 자, 더클과 덩크, 뭐 빠른 더클 뭐 이런 것들인데, 더클과 덩크를 쏘는 시점과 빠른 더클과 늦은 더클, 이런 거는 잠시 경기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현띠고비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슛에 들어가면 먼저 더클과 덩크를 쏘는 시점이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전 360을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360의 장점은 거리가 먼 경우에는 잘 발리지 않는다입니다. 지금 캔디가 나와 서 있는 자리가 정불로 발리는 자리인데, 요 정도 거리, 자 다시 요 정도 거리라고 한다면 선불로 360이 안 발려요. 그래서 상대방 마크하는 빅이 수비를 만약에 골 밑에서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이상 이 거리에서 살짝 멀리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360이 됐다면 더클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안 발릴 SOF컵 확률이 높기 때문인 75님 거죠. 추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좀 더 가까이 붙었다, 이렇게 가까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360을 쏘면 발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심리를 걸어준다거나 아니면 더클로 바꿔준다거나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무빙을 하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상대방 센터나 빅이 파포가 이렇게 CG 자리에 막 박혀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거리 벌려서 360을 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따라 나오면서 피벗을 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무빙을 쳐주면서 더클로 승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360의 장점이 그거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윈드밀이나 백덩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경우는 시즈를 하고 있는 시즈 자리에서 블락이 더 잘 걸려요. 그러니까 360은 시즈 블락이 잘 안 걸린다라는 게 장점이고, 윈드밀이나 백덩크는 옆불이나 뒷불이 잘 안 걸린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내 덩크가 무엇인지를 보고 상대방의 마크와의 거리를 보고 덩크를 쏘는 거고, 반대로 내가 수비를 할 때도 이 친구가 360이구나, 윈디밀이구나, 아니면 백덩크구나 라는 것을 보고 내가 CG를 받고 발라야지, 혹은 따라가면서 발라야지 라는 걸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빠른 더클과 늦은 더클이 있어요. 자, 더클을 쏘는데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다시 더클을 쏘는데 아이씨 자꾸 덩크당하니. 요거 이 덩크와 이 더클과 차이점이 빠른 더클이냐 늦은 더클이냐거든요. 이건 늦은 더클이죠. 이건 빠른 더클이죠. 빠른 더클이죠. 늦은 더클이죠. 약간 중간 느낌. 늦은 더클이죠. 빠른 더클이죠.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 그래요. 시스템이 읽기를 슛 버튼이 두 번 눌려야만 더클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슛 버튼이 한 번 눌린 상태에서 다음에 슛 버튼이 눌러지기 전까지의 타이밍, 이 타이밍에는 발동했던 레이업이나 덩크로 인식을 합니다. 시스템이. 그리고 나서 비로소 두 번째 슛 버튼을 눌러야만, 이래야만 더클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클을 선불을 바르는 것은 여기까지 순간이 선불이 되는 순간이고요. 이 순간이 후불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거를 이용을 한다면 슛버튼 짧게 슛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면 선불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좀 더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대신 반대로 후불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지기는 해요.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그 심리를 거는 거예요. 후불만 보는 친구라고 한다면 빠른 더클도 쏴보고, 혹은 타이밍 뺏기 위해서 최대한 늦은 더클도 한번 쏴보고, 반대로 블락을 할 때도 빠른 더클이라고 한다면 짧은 순간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 늦은 더클이라고 한다면 좀 더 여유롭게, 살짝은 여유롭게 반응해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뭐 선불은 타이밍 늦으면 다 안 발리니까. 이게 빠른 더클과 늦은 더클의 차이점이었고, 패스 하시는 걸 보면요, 슈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 안 되구나. 스킬에서 봐야 되겠네요. 슈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와씨, 이 슈페와 이 슈페. 자, 이 슈페와 이 슈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빠른 슈페가 있고 늦은 슈페가 있고, 빠른 슈페가 있고, 잘못 눌렀다.
늦은 슈페가 있고,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거와 똑같습니다. 슛 버튼 이후에 패스 버튼이겠죠. 슈페로 변환이 되겠죠. 패스 버튼이겠죠. 슈페로 변환이 되겠죠. 그러면 슈페가 선불이 되는 이유가 슛 버튼에서 패스 버튼이 눌러지기 전 이 타이밍에 선불을 하면 선불이 되는 거예요. 왜? 시스템은 지금까지 패스 버튼이 눌러지기 전까지는 슛으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스 버튼을 누르기 전인 이 타이밍에 슈페가 선불로 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슈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슈페를 늦게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하는 게 안 발릴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왜? 슛으로 인정. 마이크가 좀 이상한가 봐요. 잠깐만요. 잘 들리세요? 이게 충전이 안 돼가지고 그런가 봐요. 들리시죠? 들리시죠? 자, 슈페로 인정까지. 오케이. 문어 삼촌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슈페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슛으로 인정이 되는 시간이 짧아야만 선불에 발릴 확률이 낮으니까. 나는 슈페를 쏘는데 자꾸 차 발립니다. 그 이유는 남들보다 슈페가 늦어서입니다. 그래서 슈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면 슈페는 무조건 빨리 이렇게 무조건 빨리 이것을 버릇을 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빠른 슈페와 늦은 슈페까지 말씀드렸고, 골 밑에서 공격하는 방법. 골 밑에서 공격하는 방법은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무엇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무빙이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파4 무빙 하듯이 이렇게 이 방법이 있고요. 혹은 드리블을 치면서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서 골밑 드리블을 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지금은 캔디가 나랑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360이 발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드리블을 치면 거리가 멀어졌죠. 보이시죠? 자, 거리가 가까웠는데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360을 쏘면 발릴 것인데 드리블을 침으로 인해서 360이 안 발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거를 노리기 위해서 드리블을 치는 거예요. 또 한 상대방이 나의 무빙을 따라오다 보면 넘어질 확률도 있기는 하고요. 이 드리블을 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골밑에서 일자 레이업 같은 것도 뭐 파4 해보신 분들이나 빅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런 것도 많이 쓰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이것도 중요해요. 자, 상대방하고 내가 더크를 쏜다거나 슛을 쏠 때 상대방하고 일자나 부채꼴 끝에 서 있는 것보다 옆으로 붙어가지고 쓰는 게 안 발릴 확률이 좀 더 높고요. 지금 그 AI가 캔디라서 그렇지 다른 유저라고 한다면 날개를 끼고 있다거나 덩치가 큰 옷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겹칠 때가 있어요. 서로 안 보인다라는 거죠. 내 캐릭을 상대방 캐릭 뒤로 겹치게 한 다음에 슛을 쏘면 훨씬 더 잘 안 발릴 확률이 높아요. 뭐 인게임에서 자주들 보시죠. 숨어서 쏘는 친구들.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는 심리와 자리 싸움, 나의 슛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슛을 어떻게 쏠 것이냐, 이 자리에서 이걸 쏘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니 안 발린다 발린다라는 거를 뭐 좀 더 명확하게 알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게임 하시다 보면 뭐 저랑 게임 하시는 분들이나 뭐 투비포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아씨 줌이 안 됐다 줌이 안 됐다 그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줌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360이면 안 발릴 거리란 걸 확실히 알고, 나는 360을 위한 무빙과 360을 위한 상대방과의 거리를 벌렸는데 줌이 안 돼가지고 360이 안 들어간 타이밍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덩크로 바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안 들어가니까. 덩크 종류는 줌이 안 되면 안 들어가요. 다만 2분 2초 정도 남긴 상태에서는 줌이 안 되긴 하는데 그 외에는 모두가 줌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덩크였는데 뭐 덩크 슛이라는 사운드가 들리죠. 덩크였는데 줌이 안 됐다. 그러면 덩크로 바꿀 수밖에 없어서 발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 자, 그 경기 운영하는 방법. 아까 이야기 드렸던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약점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건데, 뭐 외곽이 없는 상대를 버려야만 합니다. 특히나 원빅을 쓴다거나 투빅을 쓰는 경우에 빅들이 외곽 슛을 따라 나가가지고 블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포가인데 우리 빅이 상대방 포가가 비어 있다라고 해서 백업을 가고 있어. 그러면 저는 그 3점 뭐 포가 3점 있어요 아니면 포가 3점 없어요 라는 걸 알고 있다면 오더를 내려요. 거기 포가 3점 없으니까 가지 말고 임빵 먹어라. 자, 그러면 여기서 반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가서 바르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블락을 했을 때 포가는 다케가 있어요. 가드는 다케가 있고 블락을 당하는 사람은 슈터이기 때문에 좀 더 뒤에 있기 때문에 루즈볼에 대해서 훨씬 더 유리해요. 그리고 불캐나 불패가 터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못하지 않습니까? 즉 발라봤자 내 것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럴 바에야 인빵 먹고 리바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어차피 안 들어갈 거 아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아니야 내가 발라가지고 주워오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백업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나가지 말아라. 인빵 먹어라. 개 없다. 버려라. 그리고 리바를 따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왜? 우리 공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기 운영을 할 때 누가 3점이 있고 누가 미들이 있고 뭐 누가 어떤 슛이 있고 라는 거를 알고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뭐 포가한테 백업 가야 돼요, 슈가한테 백업 가야 돼요, 스포한테 백업을 가야 돼요 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를 해주고, 누구는 버리세요 누구는 버리세요 라는 것도 생활을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오더를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꼭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내가 빅이어서 혹은 내가 포가여서가 아니라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대만과 요는은 왜 잘 안 발리느냐, 마크 같은데 왜 마크가 안 되냐. 이거는 밑에 있는 내용이 끝입니다. 슛 동작이 빠르기 때문에. 나는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블락을 연습을 할 때 보면요, 자 제가 슛을 쏴요.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는 노막입니다. 근데 얘가 슛을 쏴요. 서 있었어요. 이러면 이거는 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차이는 뭐냐? 요건 상대방이 캔드라서 그렇지, 슛 동작이 빨라버리니까, 캔드 슛 동작이 느리니까 지금 블락은 됐는데 슛 동작이 빨라버리기 때문에 상대적 순간적으로 드리블 치고 앞에 날아갔는데 이미 슛이 날아가 버린 이런 경우에 방금처럼, 그러니까 노마 판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슛폭이 중요한 선현둥이님 거거든요.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슛 동작이 빠르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드리블 수비를 할 때 가급적이면 뭐 갱구지 스타일처럼 멀리 있다가 슛 쏠 때 앞으로 붙는다라든지 이런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많죠. 결론은 그겁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원빅일 때, 투가 될 때, 투빅 포가일 때, 투빅 슈가일 때 상대의 턴을 읽어야 된다라는 부분. 경기 운영을 할 때 상대방이 원빅이에요. 원빅 스포팀 혹은 원빅 투가드 팀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투빅 포가예요. 투빅 포가의 포가예요 제가.
그러면 제가 꼬밋으로 들어가면